인사드릴게요. 저는 청년인정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 처음 써보는데 불편하네.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청년 당사자가 직접 도봉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는 처음이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별 얘기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따 질문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봉이 원하는 청년, 청년이 원하는 도봉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질문부터 좀 던져볼게요. 청년하면은 뭐라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젊음. 또 한 번 더? 푸릇푸릇. 뭐 예를 들면 활력 있다, 창의성 있다의 긍정적인 이미지. 실업, 그렇죠. 반대로 요즘 좀 많이 힘들다더라. 그러니까 좀 불쌍하다, 힘들다, 안타깝다의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1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청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네. 진짜 없나요? 고개 돌려서 확인하세요. 지금 주변 보세요. 자, 위에도 보시고 한번 쭉. 저도 청년이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그럼 왜 없다고 할까? 청년이 있는데 안 보인대요, 자꾸. 그러면 도봉에서 살고 있는 각자의 주체들이 뭔가 청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면만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각자 보고 싶어하는 청년의 모습은 다른 건 아닐까? 도대체 도봉의 주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년은 뭘까? 뭘 원하는 걸까? 청년에 대해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비로소 더 나은 도봉의 미래를 위해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봉의 3주체를 좀 뽑아봤어요. 구청으로 대표되는 행정, 의회와 정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이렇게 세 가지 주체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청년이 도대체 뭘 원하냐, 도봉에서. 그것도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청년은 경제적 기회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원한다. 세 번째로 기다림과 신뢰를 원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했던 책이에요. 88만 원 세대고 당대 거의 베스트셀러 서가지를 다 쓸었던 책이었는데, 이 책 이제 찾아보니까 2007년에 나왔습니다. 10년 넘었어요, 딱. 이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 88만 원 세대 책 2007년 이후에 비로소 청년 세대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의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해야겠다, 사업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인식한 순간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원하는 청년의 모습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사업이 대상이 되는, 수혜자가 되는 청년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에서는 작년 말에 청년 축제를 열었어요. 넌스페셜이라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열리고요. 특히나 청년 축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 축제가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행사를 하다 보면 청년을 자리를 채우기 위한 머릿수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봉구의 모든 주체분들이 나서서 같이 행동해야 하지 않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예요. 정치에서는 우선 투표하는 청년을 원하죠. 당연하게도. 이 제목을 보시면 제가 이번 6.13 지방선거 직전에 올라왔던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제가 뽑아온 거예요. 보시면 청년 공약을 고심한다, 청년 투표율이 중요하다라고 대부분 많이들 얘기해요. 그만큼 정치에서는 청년이 얼만큼 투표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안위가 갈리기 때문에 투표하는 청년을 원하죠. 동시에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붙이면 혁신적이에요. 새롭죠.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청년 의원, 청년 정책, 청년 구청장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치에서는 투표하는 청년과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요거 지금 행사잖아요. 행사 포스터인데요. 시민사회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시민사회 이야기는
제가 청년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단체는 청년 정책이라던가 청년 활동들을 지원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지원들을 받아왔는데 대부분의 지원이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거냐. 올해 안에는 이 정도의 성과는 나오지 않겠느냐입니다. 적어도 100만 원 지원해주고 500만 원 지원해주고 1000만 원 지원해줬잖아. 그럼 이 정도는 나와야겠지라고 하지만 글쎄요. 청년의 삶은 대단히 불안하죠. 저도 불안하거든요. 제 삶도. 제가 운영하는 단체예요. 당연히 단체도 불안해요. 불안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불안합니다. 성공률은 거의 50%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도봉구의 시민사회는 어떠한 성과를 원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어떠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 시민 활동가들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네, 청년 활동가를 원할 때 세 가지 특성을 원합니다. 첫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주민을 만날 수 있는 능력,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네, 두 번째로 원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좀 해서 당황하시네요, 굉장히. 창의성을 원해요. 창의성. 제가 여태껏 활동하면서 만나왔던 대부분의 활동가분들께서는 청년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내봐. 뭔가 다르겠지.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다 똑같습니다. 청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어떠한지 알고 그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왔던 청년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여태까지 봐왔던 게 적기 때문에 상상력 자체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민활동가는 생각보다 청년 시민활동가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브라이트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에서 이 두 가지 정도 특성 중에 한 가지라도 두각을 보이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아주 옅게. 근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청년들을 많이 놓치고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는 건 시민사회에서 그런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켜주고요. 어떠한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그래도 일자리를 어느 정도는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도봉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걸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년이 원하는 도봉이 뭐냐 설명드려야죠. 이거 진짜 듣고 싶으시죠? 청년들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렇죠? 청년 수당이에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건 청년이 원하는 도봉에서 경제적 기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인 일자리, 대빵, 왕. 제일 중요해요. 근데 도봉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당연하게. 청년 일자리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네. 그러니까 도봉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냐? 경제적인 안정성을 원해요. 예를 들어서 민달팽이 유니온인데요.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당사자들이 모인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는 교육도 시켜주고요. 주거 관련해서 뭐 상담도 해주고요. 사회주택을 만들어서 더 싼 가격으로 보급해줍니다. 청년들에게. 이처럼 청년 문제는 주거 문제와 좀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랑 친한 청년 한 분이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 재계약 기간이 됐어요. 5만 원을 올려달래요. 집주인이. 나가야 합니다. 왜? 5만 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그 환경에 비해서 5만 원을 올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다른 지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할당할 수 있는 주거비와 자신이 용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 도봉구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없대요. 의아하시죠? 근데 진짜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나 강북구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주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제 청년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있으면 좋겠느냐? 청년 정책으로 물어보면 좀 교통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다 배드타운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청년은 더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잠자고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교통비가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로 많이 나갑니다. 당연하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통비라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도. 네. 이런 어떤 청년의 문제는 경제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안정성이 있는 경제적인 안정성이 있는 지역을 원한다. 그 지역이 도봉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청년이 원하는 도봉에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요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나? 사회적 가치라는 걸 생각하고 있나라고 여쭤보시는데 그 예시를 갖고 왔어요. 도봉은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텀블벅이라는 사이트고 여기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간단히 말하면 온라인에서 모금 활동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기 가운데 예시 보시면 날아오른 새처럼 펼쳐질 소녀들의 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해서 5일 남았어요. 제가 이거 어제 캡처했거든요. 500만 원 모였어요. 목표 금액보다 356% 모였습니다. 여기 난새누리라는 단체에서 한 줄 알았는데 저희 들어가 보니까 안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동아리예요. 이미 하고 있다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고 있다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하나 예시 들어드릴게요. 마리몬드. 아시는 분들 꽤 아실 겁니다. 마리몬드 같은 경우는 20, 30대 청년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얘네는 뭘 하냐면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그 제품의 디자인을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하나의 꽃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꽃을 프린팅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해서 사람들이 사면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기부를 해요.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를 이용해서 다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여기는 주로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하고 있어요. 근데 도봉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단지 그 플랫폼이나 기회가 여기 없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단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청년이 원하는 도봉에서는 세 번째로 신뢰와 기다림을 원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단체 운영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자꾸 성과를 원하세요. 너무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자꾸 어떠한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조직 체계를 원하세요. 안정적이겠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지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위험성이 높아요. 저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 기다려주세요. 믿어주시고 신뢰를 보내는 것만큼 청년단체나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네. 꼭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 원하는 도봉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 가지가 충족이 돼도 죄송합니다만 청년은 도봉을 자기 지역으로 생각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왜 그러냐면 청년 세대의 특성이 있어요. 이걸 낮은 정조성이라고 하는데 정조성이라고 하면 한 지역을 자신의 지역이라고 인식하고 그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살거나 활동하거나 배우거나 놀거나 지속적으로. 청년 세대는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죠. 청년은 행정구역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삶이. 예를 들어서 저는 노원구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제가 노원역에 있는 백병원 출생이에요. 근데 청년활동은 도봉구에서 해요. 학교는 동작구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 대학교를. 서울 전 지역을 다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청년에게 행정구역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지역은 비유하자면 냉면 위에 올려져 있는 계란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1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도봉에서 뭘 원해?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데 틀렸어요. 질문이. 제 생각엔 틀렸습니다. 적어도 청년 파트에서만큼은. 청년은 지역에서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 하고 싶은 게 지역에서 일어나면 좋은 거죠. 냉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냉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위에 계란이 없다고 해서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계란만 먹으러 냉면집 가지 않잖아요. 지역은 청년에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올려주면 좋은 옵션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낮은 정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실험으로 옮겨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무중력지대잖아요. 성북에도 무중력지대가 최근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청년 지원 사업.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모집 대상입니다. 취지에 부합하는 성북권역이 성북, 종로, 중랑, 동대문, 노원, 강북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줘요. 돈을. 이걸 도봉의 예시를 들면요. 그냥 도봉이에요. 도봉에서 살거나 도봉에서 활동해야 돼요. 제가 적어도 여태까지 인식하기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종로까지 퍼져 있어요. 동대문이랑. 동북 4구를 더 벗어나요. 이 단체가 청년 공간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청년 공간이. 청년 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정조성은 낮다. 그러니까 지역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다 떠난다. 어느 곳이든 노원에서 살고 있는 제가 여기서 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노원에서 활동해도 돼요. 그들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결과물도 요구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해봐라. 망하든 말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니들 한번 해봐.
청년 활동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지원은 하되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어요. 돈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참견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초 남았네요. 정리하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발 디딜 곳이 필요하대요. 발 디딜 곳. 근데 그 발 디딜 곳이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반대로 발을 앞으로 디딜 수 있는 곳이기도 하대요. 도봉이 청년한테 발을 디디지 못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건 미래에 도봉이 청년들에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미래는 열려 있고. 그 미래와 가능성을 위해서 청년 당사자들을 더 모으고 얘기하는 역할은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너네는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올해 11월을 더 넘어서 더 나은 도봉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